서윤 선생님, 이게 정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던데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그러는데 선생님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마을의 소문이 이미 퍼져버린 상태였거든요. 서윤 선생님, 당분간 학급 담임에서 빠지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교사로 살아온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윤입니다. 올해로 45살이 되었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아버지의 일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심정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희 가족 모두 충격이 컸었죠. 누나, 벌써 도착했네요. 동생 도현이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동생은 40살인데도 아직 총각이에요. 말수는 적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죠.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아버지 묘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곳이에요. 날씨가 흐리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 구름이 가득했어요. 11월 말이라 쌀쌀한 바람이 불었죠.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저는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박영수님은 72까지 사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젊을 때는 농사를 지으셨고 나중에는 마을 이장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시는 분이었어요. 누나, 저기 느티나무 보여요? 도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묘소 옆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수백 년은 된 것 같은 고목이었죠. 아버지가 그 나무를 무척 아끼셨거든요. 묘소에 다가가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주변이 어수선해 보였어요. 느티나무 아래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누군가 삽으로 판 것 같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메워지지 않아서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보였죠. 그때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습니다. 11월에 이렇게 일찍 눈이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누나,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현이가 나무 뿌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파헤쳐진 흙 사이로 뭔가 갈색 물건의 모서리가 보였어요. 나무로 만든 것 같았어요. 이상해. 누가 여기를 팠을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 중턱이라 사람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곳을 파헤친 이유가 뭘까요? 눈이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죠. 서둘러 성묘를 마치고 내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도현아, 일단 절부터 하자. 저희는 아버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모두 건강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안부를 전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파헤쳐진 흔적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바람에 날린 눈이 그 갈색 물건 위에 쌓였어요.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무 상자의 모서리 같았어요. 누나, 이거 뭔가요? 도현이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함부로 건드려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작은 단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 생겼거든요. 일단 파봐야겠어. 저는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났어요. 정말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어요. 오래된 것 같네요. 도현이가 상자 겉면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표면이 거칠어져 있었고 곳곳에 상처도 있었어요. 꽤 오래전부터 여기 묻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상자를 완전히 꺼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열어보기가 망설여졌어요. 누나, 이거 혹시... 도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에 뭔가를 묻어두신 건 아닐까요?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본 모양이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정은정 아주머니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62살이신데 정말 정력적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버지 성묘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서요. 빨리 내려가세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저희가 들고 있는 나무 상자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 아래 묻혀 있던 건데요. 누가 파헤쳐 놓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너무 오래된 나무라서 바람에 뿌리가 들썩였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대답이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마치 뭔가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눈이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여기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럼 저희 먼저 내려가겠어요. 저희는 나무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갔어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상자가 신경 쓰였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가셔서 기회가 없었죠. 혹시 이 상자에 그 답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완전히 상관없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나무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누나, 이제 열어볼까요? 도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사적인 물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 열어보자. 상자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안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죠. 예상과 달리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빨간색 종이띠가 놓여 있었죠. 영수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영수라면 아버지 이름이네요. 도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이었어요. 종이띠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아래로 노란색으로 바랜 편지들이 보였습니다. 한 장씩 세어보니 17통이었어요. 모두 같은 사람의 필체로 쓰여진 것 같았죠. 편지가 이렇게 많아? 편지들은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것도 있었고 어떤 건 공책을 찢어서 급하게 쓴 것 같기도 했어요. 편지 밑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여름으로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1987.8, 15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죠. 사진을 뒤집어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보였거든요. 26일 때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시네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도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분 누구실까? 도현이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저도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사귀셨던 분일까요? 여자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이분이 편지 쓴 사람일까요? 아마 그럴 거야.
저는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봉투가 누렇게 발해 있었죠. 발신인 이름은 은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정.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편지를 읽어봐도 될까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사적인 편지를 몰래 읽는 게 옳은 일일까요? 누나 읽어봐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도현이의 말에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지 2장에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수야, 오늘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을게. 마이너스 은정. 편지 내용은 단순했어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평범한 편지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관해 두셨을까요? 다른 편지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은정이라는 분이 아버지께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꽤 오랫동안 사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27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럼 은정님과 사귀시다가 헤어지신 건가요?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기 전에 사귀신 분인가 봐. 도현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 연인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이 편지들을 묘지 근처에 묻어두셨을까요? 집에 보관하면 될 텐데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와 은정님 그리고 또 다른 남자. 3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분도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중년이 된 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도현아, 이 남자분 혹시 아는 사람 같지 않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최근에 본 것 같기도 했고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정은정 아주머니였어요. 사진 속 여자분이 바로 정은정 아주머니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도현아, 이분 정은정 아주머니야. 네? 진짜요? 사진을 다시 보니 확실했어요. 얼굴형이나 눈매가 똑같았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바로 은정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정은정 아주머니가 연인 사이였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지금 마을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그럼 편지 쓴 은정도 정은정 아주머니네요? 그런 것 같아.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와 정은정 아주머니의 관계가 궁금해졌거든요. 왜 헤어지셨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마을에서 지내셨을까요? 사진 속 또 다른 남자도 신경 쓰였어요.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누나,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젊을 때 친구 거 아닐까요? 도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뭔가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편지들과 사진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으셔서 결국 듣지 못했죠. 혹시 그때 하려던 말씀이 이것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계속 그 사진이 나타났어요. 젊은 아버지와 정은정 아주머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편지들을 읽어봤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 연애 편지가 아닌 것들도 있었어요. 영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나 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런 내용의 편지도 있었어요. 뭔가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민재도 미안해해.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우리 모두 각자 길을 가야 해. 민재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사진 속 그 남자분이 민재님인 것 같았어요. 3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복잡하고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과거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나무 상자를 들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정 아주머니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을 보신다면 분명 뭔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회관 앞에 도착하니 아주머니가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어머, 서윤이 아니야? 웬일로 이런 곳까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어제 아버지 묘소에서 발견한 건데요. 아주머니와 관련된 것 같아서 상자 뚜껑을 열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987년 여름 사진이었죠. 젊은 아주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모르는 남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뻔했죠. 이거 어디서? 묻혀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죠. 분명 뭔가 아시는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 사진 속 분이 맞으시죠? 아,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부정하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얼굴형부터 눈매까지 똑같았거든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편지도 있어요. 은정이라는 서명이 있던데. 편지 한 통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머니가 편지를 보더니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건 그때 묻은 그대로 두기로 했던 건데. 그때가 언제죠?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때 묻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신 건가요? 서윤아,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없어, 할 말 없어. 그냥 묻어두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민재라는 분 같은데. 사진 속 다른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모르겠어. 기억 안 나.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하려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서윤아.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죠. 안 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그러더니 급하게 회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말씀해주지 않으니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이 서울 것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모르는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5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했어요. 누나, 이분이 오민재 씨래요. 도현이가 소개해 주었어요. 오민재. 편지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오민재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오민재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공무원 같은 분위기였어요. 혹시 사진 속 그분 맞으시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자 오민재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맞는 분이었어요. 그 상자.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버지 묘소에서. 오민재 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뭔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윤 씨, 그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네? 왜요? 열어보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오민재 씨의 말이 이상했어요. 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까요? 이미 다 봤는데. 이미 열어봤어요. 편지들과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민재 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편지 내용은 읽어보셨나요? 네, 몇 통 읽어봤어요. 오민재 씨가 머리를 감추러요. 정말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답답했어요. 모두들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서윤 씨, 제발 그 일은 묻어두세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오민재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정말 절박해 보이셨어요. 그때 도현이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냥 그만둬요. 과거 일을 왜 파헤쳐요? 도현아, 너는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도 알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버지도 그래서 묻어두신 거 아닐까요? 동생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도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면. 누나,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명예에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민재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도현 씨 말이 맞아요. 어떤 일들은 묻혀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모두들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럼 평생 모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정말로. 오민재 씨가 일어서면서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 상자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묻어버리는 거죠. 영원히. 오민재 씨가 나가신 후에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현이마저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도현아, 정말 그냥 포기할 거야? 네, 누나.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하지만 누나, 아버지를 믿어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편지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영수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민재가 위험해져.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 진실을 말하면 오민재 씨가 위험해진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말리고 있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도 오민재 씨도 심지어 동생까지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우유와 빵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앞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영수 씨가 옛날에 은정 씨랑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진짜? 그런 일이? 그러게. 뭔가 숨겨둔 게 있었나 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버지와 정은정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건가요? 빚 같은 것도 있었다던데. 어머, 그런 일까지? 영수 씨가 그런 분이었나?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는데.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 중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영수 씨 큰딸 아니니?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다른 아주머니가 그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리가 복잡했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그리고 빚이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다음 날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박 선생님,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시골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던데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기가 민망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었죠.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제가 다가가서 묻자 선생님들이 당황하셨어요. 뒤에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들켰으니까요. 아, 아니에요. 그냥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라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박 선생님,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저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누나, 이게 다 뭐예요? 뭐가?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욕해요. 괜히 파헤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누나가 그 상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이런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잘못했죠. 아버지 명예만 깎아내렸어요. 도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본 동생의 모습 중 가장 화난 모습이었어요. 도현아,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욕먹이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들을 꺼내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단순한 연애 편지로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다른 내용들이 보였어요. 영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줄 몰랐어. 너한테만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이런 내용의 편지가 여러 통 있었어요. 뭔가 사과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중간쯤 되는 편지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영수야, 민재 씨가 그런 일을 저질렀어. 나도 모르고 있었어.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민재 씨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민재 씨 말이었죠. 마지막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수야, 민재 씨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리고 나도 공범이 되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공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은정 아주머니도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신 건가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민재 씨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도 끝장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비밀로 해야 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 편지에 있었어요. 영수야, 결국 너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이 됐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민재 씨는 끝까지 부인할 거고 나는 증언할 수 없어. 아버지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셨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질 거야. 하지만 너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해. 정말 미안해, 영수야.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쓰고 사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도는 소문들도 그때의 일과 관련된 건가요? 아버지가 정말로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책임을 지신 건가요?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 줘.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은정 아주머니가 아버지께 진실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억울하게 사셨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은정 아주머니와 오민재 씨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만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더 화가 난 건 도현이었어요.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한테 소리쳤거든요. 아버지를 욕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욕먹게 한 건 저희가 아니었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겠어요. 비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해도 상관없었어요. 심지어 도현이마저 제 편이 아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정은정 아주머니와 오민재 씨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뭔지 꼭 밝혀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정은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 원본을 모두 가져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마을 회관 뒷마당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손을 멈추고 돌아보셨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윤아, 또 왔구나. 저는 편지 뭉치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특히 마지막 몇 통의 편지를 펼쳐놓았죠. 아주머니가 쓰신 편지예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쓰셨다고 하던데 도대체 뭔 일이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편지들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알고 싶니? 네, 꼭 알고 싶어요. 아주머니가 괭이를 내려놓고 마당 평상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1989년 여름이었어. 내 아버지랑 민재, 그리고 나는 같은 마을 청년회에서 활동했지. 그때가 아버지께서 28살이셨을 때였어요. 결혼하기 1년 전이었죠. 그해 여름에 큰 장마가 내렸어. 며칠째 비가 쏟아져서 산사태 위험이 생겼지.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어요. 마을에서 대피 명령이 내려왔어. 우리 청년회에서 주민들 대피를 도와야 했거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민재가 그때 구청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었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지. 오민재 씨가 그때부터 공무원이었던 건 아니었나 봐요. 대피 명단을 작성하는 일을 민재가 맡았어. 누가 어디로 대피했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했거든. 정은정 아주머니가 주먹을 꽉 쥐셨어요. 그때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실수를 했어. 아니, 실수가 아니라 대충 했다고 해야 맞겠지. 대충이라니요?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귀찮다고 했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이 대피하지 못했어. 중증 환자셨는데 집에 혼자 계셨거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어요. 명단에서 빠져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다행히 내 아버지가 마지막 점검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발견했어.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할아버지가 병이 악화되어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던 거예요. 제때 대피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민재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럼 오민재 씨 잘못이잖아요. 당연히 민재 잘못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어. 정은정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도 없었어. 명단은 이미 물에 떠내려갔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섰어.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지.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민재를 감싸려고 했나 봐.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고 했거든. 이런 일이 알려지면 끝장이니까. 아주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그때는 민재를 좋아했어. 그래서 내 아버지 편을 들어주지 못했지.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왜 편지에서 자신을 공범이라고 하셨는지.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오해하게 된 거야.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요. 민재는 나중에 공무원이 되어서 잘 살고 나는 죄책감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여기 남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만 평생 억울하게 사신 거야. 정말 미안해, 서윤아. 저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고 평생을 사셨던 거였어요.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편지들이 땅에 묻혀 있었는지, 왜 오민재 씨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편지들을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차례대로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용만 봤었는데
이번에는 글씨체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편지들의 글씨체가 모두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 13통은 분명히 여성의 글씨체였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쓰신 것 같았죠. 하지만 마지막 4통은 글씨체가 달랐어요. 남성의 필체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익숙한 글씨체였죠.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지들을 찾아봤어요. 생전에 냉장고에 붙여놓으셨던 것들이었어요. 글씨체를 비교해보니 확실했어요. 마지막 4통은 아버지가 쓰신 편지였어요. 도현아, 여기 좀 봐. 동생을 불러서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도현이도 금방 알아봤어요. 이거 아버지 글씨네요. 맞아. 마지막 4통은 아버지가 쓰신 거야.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먼저 읽어봤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은정아,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 그렇게 자책하지 마. 그때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아버지가 정은정 아주머니를 위로하시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민재는 겁이 많았을 뿐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 나이에 그런 책임을 지기엔 너무 어렸던 거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오민재 씨를 감싸고 계셨거든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사람을 말이에요. 세 번째 편지에서는 정은정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은정에게는 죄책감이 너무 깊었어. 내가 나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더 미안했을 거야. 아버지가 정은정 아주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까지 이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마지막 편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언젠가 내 자식들이 이 상자를 찾게 된다면 부디 세 사람을 모두 용서해다오. 민재의 실수도 은정의 침묵도 그리고 나의 선택도.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직접 이 상자를 묻으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찾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이 일로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어.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그때는 모두 젊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아, 도연아.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걸 알게 된 거겠지.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그때의 선택도 평생 비밀로 간직한 것도. 제 이름이 나와서 더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생각하며 쓰셨던 거였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민재와 은정을 원망하지 마라. 그들도 충분히 고생했어. 특히 은정은 평생 혼자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거든요. 이 상자를 묻는 이유는 증거를 없애려는 게 아니야. 언젠가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말이지. 그제야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왜 상자를 묻어두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누나,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네요. 도연이도 편지를 읽고 놀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묻어두신 거였어. 저는 정은정 아주머니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때 묻은 그대로 두기로 했던 건데라고 하셨던 말이요. 아주머니는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던 거였어요. 상자를 그대로 놔두기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당황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민재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읽혔어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나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일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면 부탁이 있어.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달랐어요. 하지만 내 가족이라면 다르다. 너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도. 아버지가 저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였어요. 진실을 밝힐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묻어둘 것인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은정 아주머니와 오민재 씨도 사실은 피해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도현아,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동생도 고민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아 드려야겠지만 다른 분들을 해치는 방법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정은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민재 씨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나자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묘소에서 만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처음에는 두 분 모두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결국 응해주셨어요. 약속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저와 도연이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돗자리를 깔아놓았죠. 정은정 아주머니가 먼저 오셨어요.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뭔가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서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민재 씨도 와야 해요. 10분 후에 오민재 씨가 도착하셨어요. 두 분이 마주보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나무 상자를 꺼내서 두 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쓰신 편지 13통이에요.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셨어요. 옛날 편지들을 다시 보시니까 부끄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쓰신 편지 4통이에요. 두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이 상자를 묻으신 거였어요. 오민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럼 영수 씨가? 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 분을 용서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첫 번째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민재는 겁이 많았을 뿐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 나이에 그런 책임을 지기엔 너무 어렸던 거지. 오민재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영수 씨. 아버지는 오민재 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편지도 읽어드렸어요. 은정에게는 죄책감이 너무 깊었어. 내가 나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고. 정은정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아주머니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픔도 이해하셨고요. 세 번째 편지에서는 더 직접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 일로 세 사람 모두 상처받았어. 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그때는 모두 젊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오민재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날만 아니었으면 너희 아버지가 평생 오해받지 않았을 텐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30년 넘게 참아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오민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수 씨한테만 떠넘기고. 정은정 아주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영수 씨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언젠가 내 자식들이 이 상자를 찾게 된다면 부디 세 사람을 모두 용서해다오. 민재의 실수도 은정의 침묵도 그리고 나의 선택도. 두 분이 모두 침묵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계셨거든요. 나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일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두 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두 분을 생각하셨어요.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셨고요. 오민재 씨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정은정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수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서윤아, 도현아, 너희들한테도. 그때 도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잘못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는 거였네요. 동생의 말이 정확했어요. 아버지는 복수나 진실 폭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분께 물어봤어요. 마을의 소문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말할게요. 정은정 아주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오해였다고 말할게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민재 씨도 동의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되 영수 씨가 억울하다는 건 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두 분도 이제 자유로워지셨으면 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에요. 그날 우리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넘게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상자를 다시 그 자리에 묻었어요. 이번에는 네 사람이 함께 말이에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끝이야. 저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고 모든 사람이 용서받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평생 남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죽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셨던 분.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무 상자를 다시 땅에 묻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새로 작은 추모함을 만들어서 마을 회관에 비치하기로 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도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추모함 위에는 작은 팻말을 붙여놓았어요. 누구든 용서가 필요할 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박영수를 기리며. 정은정 아주머니가 추모함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수 씨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오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니까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시게 됐죠. 오민재 씨도 변하셨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마을 봉사활동에 앞장서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주말마다 오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고 계세요. 이렇게라도 영수 씨한테 보답하고 싶어요. 오민재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0년의 죄책감을 이제야 행동으로 갚아나가고 계신 거였어요. 마을의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정은정 아주머니와 오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으시되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박영수 씨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해했나 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다시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였어요.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제 아무것도 묻혀 있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꽃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정은정 아주머니가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아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진실을 밝히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날 아버지의 편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원망을 놓아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분노와 원망을 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제가 잘 지켜갈게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마음 말이에요. 바람에 날린 눈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회관을 들렀어요. 추모함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누군가 편지를 읽어봤는지 궁금했어요. 회관 안에 들어가니 한 젊은 엄마가 추모함 앞에 서 있었어요. 편지 하나를 읽고 계셨죠.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 네. 그냥. 좋은 글이네요. 그분이 작게 미소 지으셨어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쓰신 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아버지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어요.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도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누나, 어디 갔다 와요? 아버지 묘소에. 인사드리고 왔어. 그래요? 저도 다음에 같이 가요. 동생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다시 깨달았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마음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버지는 그걸 이미 알고 계셨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처럼 말이에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을 간직한 채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